하이소매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 손흥민 선수는 2024년에도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너무나 완벽한 골로 우리에게 가장 빠르게 행복을 전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완벽한 찬스를 맞이한 손흥민 선수가 전혀 손흥민스럽지 않은 마무리를 하였을 때 체력 여파가 크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저의 어설픈 예감을 완벽히 날려준 시즌 12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오늘 12호 골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36경기에서 10골 6도움이라는 지난 시즌의 기록을 20경기 만에 12골 5도움으로 뛰어넘었고, 이를 통계 매체 옵타가 전하고 있으며 BBC는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 골에 관여한 경기가 되었음을 통계로 알려주며 이미 지난 시즌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극찬을 받은 이유는 비단 환상적인 골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풋볼 팬캐스트는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 눈부신 패스를 전하고 미친 경기력을 선보인 로셀소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세부적인 경기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습니다. 기사는 토트넘의 캡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2호 골을 기록하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활약을 펼쳤으며 그의 눈에 띄는 순간은 날카로운 마무리였지만 골 외에도 또 하나의 큰 기회를 제공했고 2개의 키패스를 만드는 등 경기 내내 창의적인 노력을 했지만 그에 대한 노력을 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로 보상받지는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는데요. 경기 중 BBC의 해설가 매트 자비스 역시도 히샬리송에게로 향하는 완벽한 스루 패스에 대해 이 장면은 골이 될 자격이 있는 패스였고 환상적인 플레이였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오늘 히샬리송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살리진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로셀소의 환상적인 아웃프런트 패스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그에게 공격 포인트를 선사하고 최고 수훈 선수로 뽑히게 도왔는데요. 로셀소 선수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토트넘 매체 더보이 호스퍼가 말하듯 그의 시야가 항상 손흥민 선수 쪽으로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본능적으로 잘 아는 것이죠. 소니에게 주면 어떻게든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극찬을 하는 매체들의 보도를 이야기해볼 차례인데요. 영국의 국영통신사 PA 미디어는 빗속에서 빛난 손이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애칭인 손샤인을 이용해 Sun shines in the rain 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빗속에서도 손이 빛났다는 표현이지만 발음상으로는 빗속에서도 태양이 빛났다는 중의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 된 점을 주목했는데요. 또 다른 매체 The Athletic은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면서 승리하기 어려운 팀이었던 본머스를 격추시킨 손흥민과 토트넘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머스는 최근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본머스는 최근 9경기에서 무려 22득점을 올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그리고 풀럼을 연이어 잡아내는 등 정말 무시무시한 기세를 떨치는 팀이었지만, 반대로 토트넘은 브라이튼에게 2대4로 대패한 이후의 경기였기 때문이죠. 그런 본머스를 상대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온 데에는 손흥민 선수의 2번째 골이 가장 중요했음을 영국, 독일, 스페인을 대표하는 매체 BBC 마르카 키커가 동시에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을 압도하는 공격 찬스를 만들어 맹렬히 공격한 본머스는 결정력이 부족하였는데 팀의 2번째 골을 넣은 손흥민은 원정팀 본머스의 희망을 앗아가 버렸다는 것인데요. 풋볼 런던 역시도 토트넘이 수세에 몰려 골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손흥민의 골이 터졌다는 부분에 주목했으며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 선수의 이번 12호 골에 대해 완벽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기사는 손흥민이 마치 예술적 마무리에 대한 레슨을 하듯이 12호 골을 넣었다고 표현한 것인데요. 또한 손흥민의 12호 골은 수많은 찬스를 낭비한 본머스를 처벌하는 골이었으며 한 해의 마무리를 멋지게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가끔 잊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손흥민 선수의 주발은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이라는 사실인데요. 자신의 주발이 아닌 약한 발로 수비와 경합하면서 골키퍼가 최대한으로 각을 좁힌 상황에서 완벽한 임팩트로 반대편을 노리는 저런 예술적인 슛을 날릴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에게 풋볼 런던은 당연히 최고 평점 8점을 부여하며 극찬하였고, 대부분의 매체들로부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은 로셀소와 함께 최고 평점 혹은 최상위권의 평점을 부여받은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번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도 최고 평점으로 손흥민 선수를 평가하였는데 재미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향하기에 그를 그리워하게 될 것을 걱정한 것인데요. 가디언 역시 토트넘의 오늘 승리를 전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헤드라인으로 잡았고 토트넘이 4위 아스날과의 격차를 좁혔다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승리를 이끈 손흥민이 아마도 거의 한 달간 아시안컵에 출전하게 되는 것이 토트넘의 우려점이라 지적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공백은 비단 토트넘에게만 뼈아픈 부분이 아니라 리그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프리미어리그 공식 SNS도 이번 골은 아시안컵 출전을 앞둔 소니의 이별 선물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로 특집 기사를 전하고 있는 매체는 바로 영국 유력 매체 중 하나인 텔레그래프인데요. 해리 케인 때 그랬던 것처럼 토트넘이 이번에는 손흥민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그를 도왔지만 이제 아시안컵이라는 임무를 안고 긴 부재자 명단에 추가되었다는 것인데요. 팀의 출구이자 구세주이자 볼을 운반하는 손흥민은 현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의 여러 가지 역할을 물려받았고 오늘 경기 1대0 상황에서도 팀을 진정시키는 추가골을 넣었으며 현재 여러 부상자로 인해 난이도 높은 시즌을 치르고 있는 토트넘은 이제 그들의 승리 부적인 손흥민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아시안컵이며 이제 곧바로 대표팀 동료들이 있는 아부다비 훈련 캠프로 합류하게 되는 손흥민인데 한국이 예상대로 토너먼트 끝까지 간다면 6주간 리그에서 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한국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다면 1월 말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가 그나마 손흥민의 가장 빠른 복귀전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의 상대팀들이 바레인, 말레이시아, 요르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기사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손흥민의 팀이 적어도 준결승까지는 진출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아마도 결승전까지 진출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로 인해 2월 17일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렌트포드, 에버튼,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와 FA컵 번리와의 경기를 손흥민 없이 치러야 하는 토트넘이라는 것인데요. 손흥민은 현재까지 12골을 넣은 포스테코글루 팀 득점왕의 신분으로 출국하지만 단지 그 사실보다 그의 공백이 더 큰 이유는 그가 팀 내 가장 파괴적인 선수이기 때문이라는 기사인데요. 이런 점에 있어 현재 토트넘과 토트넘 팬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묘한 상황입니다. 토트넘 클럽 입장과 팬들 입장에서는 단 한 경기라도 손흥민 선수 없이 치르고 싶지 않기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의 아시안컵 예선 탈락을 기도하는 목소리가 현지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반세기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 필요하기에 입장이 다른 것인데요. 지금까지 토트넘은 누군가가 징계를 받거나 부상으로 결장하는 경우에도 이 대신 잇몸이라는 정신으로 훌륭히 버텨내왔지만 2월 중순까지 손흥민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다른 어떤 선수의 공백보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꾸어줄 선수가 히샬리송이기에 손흥민 선수는 그에게 강하게 독려하며 응원하고 오늘 경기에서는 그에게 멋진 패스를 제공하기도 했죠. 현재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토트넘의 주장단 모두가 빠져버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베프인 벤 데이비스가 임시 주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런 팀 상황으로 인해 맘 편안히 아시안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 벤탄쿠르의 복귀와 로셀소의 영웅적 활약 등이 희망을 주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의 경기라니 아마 우리만큼이나 토트넘 팬들도 상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이후 유튜브와 SNS 상에서는 멋진 활약을 선보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에 더해 그의 공백을 걱정하는 감정이 공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그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소니의 골은 진정한 예술의 정점에 도달한 골이다. 월드클래스. 소니의 희생정신, 이타적 플레이. 그는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항상 팀을 위해 희생하고 있어. 그는 진정한 캡틴이다. 소니의 아시안컵 출전으로 우린 그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힘내라 스퍼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 손도 없고 사르도 없고 비수마도 없고 수많은 부상자들까지 토트넘은 1월만 잘 넘기면 탑4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 늘 그렇듯이 소니의 골은 정말 대단해. 소니는 우상이고 훌륭한 사람이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야. 소니는 아시안컵으로 인해 한 달 정도 출전하지 못할 예정이야. 우리 팀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니와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아시안컵에서 꼭 승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바라건대 소니가 우리 토트넘에도 승리의 정신을 되돌려줄 수 있기를 바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가장 멋진 새해 인사를 전한 손흥민 선수. 이제 그는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의 오랜 염원이자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이 될 아시안컵 우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뛰게 될 텐데요. 토트넘의 리더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리더로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손흥민 선수. 우승이라는 목표를 떠나서 그가 항상 행복한 축구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